아직까지도 많은 업체들이 저만 믿고 하세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제가 좋은 스펙으로 좋은 창호 넣어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창호업체도 아직까지도 대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창문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KCC 창호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면은 발코니가 확장형 이중창이다, VVF 242다, VVF 140이다 이렇게 제품을 말씀을 드렸었죠. 크게 카테고리를 보면은 일반 창호, 발코니 창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저희 전시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저희랑 방문 상담을 통하기 전까지는 창호의 제품에 대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KCC 창호에서 명확하게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해서 라인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윈도우 3, 윈도우 5, 윈도우 5 알파, 그리고 윈도우 7, 그리고 클랜체까지. 자, 지금부터 제가 라인업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윈도우 3.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자고 하면 외기에 접하는 창과 그 다음에 외기에 접하지 않는 실내에 있는 창,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3는 바로 외기와 접하지 않는 실내에 주로 사용되는 창을 뜻합니다. 제품의 종류로는 공틀 일체형 단창 UVF 둘드로, 와이드빌 단창 UVF 118, 와이드빌 이중창 VVF 230, 터닝도어 DF 140, 프로젝트 창 PJF 60 이렇게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틀 일체형 단창 UVF 둘드로, 먼저 공틀 일체형 UVF 둘드로는 거실에서 거실 발코니로 연결되는 공간, 주방에서 주방 발코니로 연결되는 공간, 작은 방 실내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공간에 이어주는 창이 바로 공틀 일체형 단창이 주로 시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기 간접면에 설치가 되는 창호로서 실내를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창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드빌 단창 UVF 118. 와이드빌 단창 UVF 118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공틀 단창을 대체해서 사용되기도 하며 보일러실이나 다용도실의 작은 창, 주택의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창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와이드빌 이중창 VVF 230. 와이드빌 이중창 VVF 230 같은 경우는 주로 안방이나 작은 방처럼 공용 구간인 거실보다 침실 공간인 방에 사용되는 창으로 외기에 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측에 이중창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아늑한 공간을 완성시켜주는 이중창입니다. 내창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기와 접하는 면에는 확장형 이중창을 우선 고려를 하지만 고층이 아니라 5층 이하의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외창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닝도어 DF 140. 자, 네 번째는 터닝도어입니다. 터닝도어는 아시다시피 주로 베란다 공간과 실내 공간을 이어주는 공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일반 방문과 같은 ABS 도어와 차이점이 있다면 PVC로 만들고 단열에 특화된 도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베란다 공간도 실내긴 하지만 겨울철 냉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거실 확장부와 베란다를 이어주는 공간, 주방과 뒷베란다를 이어주는 공간, 실외기실이나 다용도실에 설치가 됩니다. 고단열, 고기밀의 시스템창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단열 기밀은 물론이고 방음까지 향상된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PJF 60. 자, 마지막은 프로젝트 창입니다. PJF 60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창은 다양한 인명 구현으로
계단실이나 공동주택의 욕실창, 환기창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창으로 설치하기에는 높이 대비 폭이 좁을 때, 슬라이딩을 할 때 문을 열 수 있는 면적이 너무나도 작을 때 이렇게 PJ 창을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PJ 창 같은 경우는 픽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시 아웃 형태로 환기를 목적으로 PJ 창을 달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공간 자체를 프로젝트 창으로 활용을 해서 환기의 목적을 주로 둔 화장실이나 아니면 다용도실 또는 계단실에 많이 쓰이는 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기와 접하는 공간에도 유리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에 쓸 수 있는 창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5. 사실 KCC 창호 라인업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대표 선수는 윈도우 5인 것 같아요. KCC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기도 하고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창이 바로 윈도우 5 라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외기와 접하는 전면부나 후면부나 외기와 접하는 확장형이나 비확장형에 들어가는 창이 바로 윈도우 5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 VBF 140. 자, U' VBF 140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다시피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전용 단창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특징적으로는 레일에 검은색 컬러를 적용을 해서 샷시 본연이 가지고 있는 백색뿐만 아니고 레일은 블랙 계통으로 투톤 계열로 가면서 고급스럽고 미려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창틀 폭과 높이 그리고 안쪽에 물막이 턱 공틀부를 한층 넓힌 게 특징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단열, 기밀, 수밀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발코니 전용 단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외기와 접하는 곳인데 확장되지 않은 베란다 공간, 안방 앞에 베란다라든지 아니면 주방 베란다라든지 아니면 작은 방의 베란다라든지 비확장 공간, 전실도 마찬가지고요. 비확장 공간에 쓰는 발코니 전용 단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임 VBF 242. 윈도우 5 제품 라인업 중에 두 번째는 프라임 VBF 242 제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확장된 공간에 쓰는 발코니 전용 이중창 VBF 242 제품입니다. 외기와 접하는 확장 공간에 사용되는 이중창으로서 창짝의 프레임이란 창짝의 그런 스펙들은 발코니 전용 단창 VBF 140과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기밀 성능이라든지 이제 단열 성능은 우수한 방면에 확장된 공간에 쓰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한 겹이 아닌 두 겹으로 들어가는 확장형 이중창인 것이죠. 창호 브랜드마다 확장형 이중창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특히 KCC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 이중창이 창틀 중간에 물막이 턱이 존재를 합니다. 기밀턱이 존재를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이나 냉기를 1차적으로 외창이 한 겹 막아주고 2차로 레일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조차도 막아주는 기밀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중창이다 보니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 넓은 폭에 계단식 프로파일링 구성으로 해서 비바람이 불 때 물이 배수가 원활하게 빠지는 계단식 프로파일 구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상복합 건물이나 아니면 신축 같은 경우는 난간대가 없는 시스템 창이나 인면 분할 창을 많이 채택을 하죠. 근데 인면 분할 창이나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안정상의 문제로 해서 난간대 역할을 하는 아래에 하부에 픽스 창이 들어가는데 가로바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로바 없이 저희가 발코니 전용 이중창과 그리고 난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 난간대를 세트로 조합을 해서 내가 탁 트인 조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인면 분할창이나 시스템 창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코니 이중창은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고 신축 아파트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는
이중창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5 알파. 윈도우 5 라인업은 외창에 들어가는 단창과 이중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5 알파는 무엇이냐? 동일한 확장형 단창 이중창이긴 하지만 자재만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VBF 145 제품과 그리고 인면 분할 창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VBF 250 제품이 들어가는데 스펙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인면 분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면 분할 창을 시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윈도우 5 알파 제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7. 자, 그러면 윈도우 3, 5 알파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 윈도우 7은 뭐냐? 윈도우 3는 안에 쓰는 내창을 말하는 것이고 윈도우 5는 외기와 접하는 창, 윈도우 7은 바로 시스템 창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창이라고 하면은 유럽식 고급 창호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우수한 단열과 방음은 물론이고 고도의 기능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스템 창호의 같은 경우는 구동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틸트 앤 턴 시스템 창, 우리가 흔히 TT 창이라고 부르죠. 틸트 앤 턴, 말 그대로 틸트라는 뜻은 축을 통해서 위쪽으로 열기, 윗열기가 가능하면서 환기적인 목적에 용이하고, 그 다음에 턴, 문을 전체 환기를 시킬 때는 좌측이나 우측을 축으로 전체가 문이 열리는 창을 TT 창, 틸트 앤 턴 시스템 창이라고 부릅니다. 종류로는 고풍압용 MBR 145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BR70, BR80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를 합니다. LS, 리프트 앤 슬라이딩 시스템 창. 리프트, 올라와서 슬라이딩, 옆으로 이동이 된다. 바로 리프트 앤 슬라이딩, LS 시스템 창입니다. TT처럼 틸트가 되는 형식, 턴이 되는 형식이 아니고 구동 방식이 슬라이딩으로 해서 열 수 있는 창을 뜻합니다. 하지만 리프트 기능을 넣어 놓은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리프트 같은 경우는 문을 열기를 하면은 창짝이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바로 문을 닫을 때는 닫고 나서 잠금 장치를 하면 그 올라왔던 창짝이 그대로 고무 가스켓에 통해서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단열 기능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밀 기능까지 완벽하게, 우리 주부들이 많이 쓰는 락앤락처럼, 락앤락에 아무리 딱 닫아 놓으면 물도 안 들어가고 물도 새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완벽한 기밀과 수밀 성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리프트 앤 슬라이딩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에이펙 이제 경주에 에이펙 대비 강동 리조트의 리프트 슬라이딩 창을 채택을 했죠. 이처럼 리조트나 고급 주택, 그 다음에 스테이 시설 이런 데에서 외부를 드나드는 공간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KCC에서는 LBF 165라고 하는 리프트 슬라이딩 창이 대표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러럴 슬라이딩 PS 시스템 창. 패러럴 슬라이딩,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수평 밀착형 하드웨어 적용으로서 고단열, 고기밀, 고수밀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뜻의 시스템 창인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버스나 비행기 문이 열릴 때 문이 그냥 슬라이딩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돌출이 됐다가 슬라이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닫을 때는 슬라이딩을 했다가 한 번 더 압착이 되는 형태로 문이 완벽하게 닫히는데, 열리는 창의 사면이 고무 가스켓으로 되어 있고 문을 열 때는 돌출이 돼서 슬라이딩이 부드럽게 되고 문을 닫을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딱 밀착이 되는 형태, 그런 구동 형태를 PS, 패러럴 슬라이딩 시스템 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밀, 기밀, 그 다음에 방음 성능은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형태의 창은 고급 주택이나 아니면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서 유리 난간대하고 같이 세트로 시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KCC 창호의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클렌체. KCC에서 만든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가 남았는데, 요 클렌체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집 창호를 교체를 하는데 어떤 라인업에 어떤 창이 들어가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많은 업체들이 저만 믿고 하세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제가 좋은 스펙으로 좋은 창호 넣어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영업을 하시는 창호업체도 아직까지도 대다수입니다. 하지만은 저희 샤시 삼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공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릴 뿐만 아니고, 루즈하긴 하지만 정보 전달성의 영상을 만들면서 고객님의 1, 2년 쓰다가 바꿀 창호가 아니고 10년, 20년 우리 집을 아늑하게 만들어줄 창호에 대해서도 정보 전달의 의미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샤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거의 이제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창문철 TV를 통해서 실내 촬영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클렌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샤시 삼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